네,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앞서서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한 시황과 또 국내 증시 장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함께 또 뉴욕 증시의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뉴욕 증시 또 다사다난한 또 흐름을 좀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전일장과 그 색깔만 보시면 조금 유사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홀로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우리 쪽에서는 빨간불이 좋은 거죠. 그래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또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말이 사실은 조금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간밤에 또 나스닥 지수 혹은 또 S&P와 다우 지수만큼이나 또 국제 유가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녁 9시까지만 해도 하락 흐름을 또 쭉 이어가던 WTI가 이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뭐 쭉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네, 굉장히 큰 폭의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69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다는 흐름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한 소식, 에너지주 관련한 소식 계속해서 장진 캐스터가 짚어주도록 하죠. 우리 그러면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맵과 섹터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가 유가가 다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도 파란불을,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간밤에는 11개 섹터 중에 무려 8개의 섹터가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강했던 섹터는 산업과 기초소재,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3등 동메달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주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또 저희 글로벌 브리핑 때도 말씀을 전해드렸고 또 뉴욕 증시 마감 시장 때도 전해드렸습니다. 간밤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상승 흐름 폭이 좀 크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완화됐다라는 소식 또 그런 소식들을 또 전해드렸고요. 또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하루 전날 또 이제 이렇게 창원에서 통과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또 관련한 섹터가 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네, 산업재와 또 기초소재,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주, 유틸리티 상승 흐름 가져갔다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초록불을 켜냈지만 홀로 빨간불을 켜낸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약했던 헬스케어의 원인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케어의 상승세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면 네. 이번에 약세는 또다시 또 백신 관련 기업들이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가장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게 그러네요. 앵커님 옆에 있는 화이자인데요. 거의 4% 가까이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장 후반에는 다시 올라가려고 반등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림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백신 기업 관련해서 전해져 있는 소식 중에는 유럽 의약품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바이오엔테크까지 이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다형 홍반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좀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게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단순한 알러지 같은 반응인지 혹은 부작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것들이 검토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이 소식뿐만 아니라 지금 증권사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많이 고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주요 외신들을 살펴보면은 화이자가 모더나에 비해서 less effective하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또 화이자에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만큼 또 모더나의 경우는 오히려 악재보다는 또 화이자에 비해서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미 고점에 도달했다는 방금 장유진 캐스터의 설명처럼 또 이미 고점에 도달했다는 이 소식 때문에 가격이 이제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미 이제 모더나에 들어가신 분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이제 가져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고요. 이어서 또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맵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 관련해서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13%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 35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모더나는 또 15%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증권사들이 다 모더나에 대해서 조금씩 좀 이색적인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모더나의 주가가 현재 터무니없이 높다. 목표가를 115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규장에서는 3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380달러 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반토막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목표가를 절반 이하로 잡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그런 코멘트이기 때문에 네. 이 점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제프리스는 모더나의 부스터샷에 대해서 승인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약간 생명공학계의 테슬라 같은 주식이다. 이렇게 또 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공매도를 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악재가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더나에 대한 소식까지 좀 살펴봤는데 우리 이어서 간밤에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산업재 섹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나요? 네, 현재 살펴보시면 뭐 맵에서 아주 큰 면적을 차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싱그럽게 초록색 포인트들을 밝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 섹터가 활력을 찾은 이유로는 인프라안이 통과를 해서 좀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요. 역시 뭐 물가 지표가 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인프라안 1조 달러의 인프라안 중에서 660억 달러 정도가 철도에 관련된 예산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철도 관련주들이 조금 초록불을 잘 밝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지금 주택건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뭐 목재 가격이 하락을 했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증가를 했다. 이 소식에 주택 관련주도 같이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부동산 문제는 계속해서 맞습니다.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주택을 먼저 살펴볼까요? 어디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네, 순서대로 철도 관련 종목들부터 좋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온 퍼시픽 살펴보시면요. 2%대 강세 가져가면서 정규장에서 22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CSX도 옆에서 같이 살펴보시면요. 3%대 탄력받으며 3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종목 노스포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2%대 탄력받으며 26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쳐다만 봐도 굉장히 이렇게 안구정화라고 하죠. 네, 녹색 불을 시원하게 켜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또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빨간색 불을 켰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전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어떻게 되느냐라는 우리 주변 지인들 혹은 저희 디타임 앵커들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 그 담당하고 있는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우리 선배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반도체 디램 반도체 가격의 그래프를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00일선의 추세를 그거에 무너지지 않는지 그 선에 그게 저점을 타치한다라는 거를 함께 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프닝 벨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너지더라도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 섹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산업 섹터에서 지금 저희가 캐터필러도 초록불을 네. 함께 켜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더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섭게 말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캐터필러에 대해서는 도로 투자의 수혜주로 조금 분류를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3%대 강세를 가져갔는데요. 장 초반에는 강세가 더욱 강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신 기사들을 보면은 어제 장 초반에는 월마트와 캐터필러가 뭐 다우지수를 끌고 간다 이렇게 오. 좀 설명을 하기도 네. 했는데요. 캐터필러 2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캐터필러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또 소비순환재 쪽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어땠나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관련해서 조금 이슈 흐름이 있습니다. 주택 관련주가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별 종목별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R 호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초록불이 이렇게 예쁘게 잘 켜내고 있는데요. DR 호튼 살펴보시면 거의 3% 가까운 강세 기록하면서 9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레나 코퍼레이션도 살펴보겠습니다. 레나도 거의 3% 가까운 강세 속에서 10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풀티그룹까지 살펴보시면 네, 풀티그룹은 여기 3%대 넘는 탄력을 보여주면서 5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만큼 또 금융 섹터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금융 쪽은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네. 어제 이어서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은행주들이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뭐 짚어주셨듯이 미국의 그 댈러스 연은 총재, 로버트 캐플런 총재가 테이퍼링을 9월에 발표하고 10월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압박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CPI도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수 있을까? 이제 시행을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주요 은행주들 여기에 1%대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 개별 주가 확인해 보시면요. JP모건은 1%대 오름세 속에 16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살펴보겠습니다. 1%대 강세 속에 4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좋은 전문가님께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빨리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반도체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주는 어제 뭐 나스닥 지수가 내림세를 기록하기도 했고 네. 조금 약한 흐름 보였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좀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우려감이 조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1%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200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19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